네,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불임인데요.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부들께 유용한 정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 네. 불임이라는 것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걸 뜻하죠. 예전부터도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한방적인 치료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때 불임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이제 불임이란 단어가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도 동물의 범주에서 든다면 모든 생명체는 제2세를 가지고 후손을 퍼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당연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불임이라는 단어보다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너무 부정적인 단어라 네. 난임이라는 단어로 많이 바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임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일 뿐이고 네.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만 해주면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임의 정의라고 하죠. 정의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한 부부가 1년 이내에 임신이 힘들 경우에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1년 정도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 네, 1년 이내에 그냥 대부분. 정상적이라고 할까요? 보통의 경우인데 네. 그동안에도 생기지 않으면 조금 임신이 지연되고 힘든 있다. 경우가.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주고 가자면 예전에는 그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보통 이제 여성의 신체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한 약간의 치료와 그 돋구어주면 네. 이제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예전에는 그 남성의 정자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불임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치부를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서 진행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남성 불임이 급증하고 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50대 50이지만 네.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돌아갔을 때 여성 불임의 원인이 60% 정도, 네. 남성 불임의 원인이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성 불임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 네. 자궁이 있을 때 혹시 자궁 그림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네.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자궁이 있을 때 자궁의 모양을 저렇게 한번 보시면 자궁의 체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는 긴 관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관을 나팔관이라고 합니다. 하죠. 예. 옆에 있는 난소가 있을 거고요. 네.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봤을 때 자궁 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궁 안쪽에 상처가 생기거나 네. 혹은 자궁 내막증, 근종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난임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착상하는 부분이 나팔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나팔관 자체에 손상이 있으면 또 난임이 되기 쉽고요. 난소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배란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그 질환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체부에 있는 경우에 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다음에 나팔관이 막히거나 나팔관 장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배란 장애가 있을 때를 네.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불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이 범주에 들고 또 뭐 복강내 문제라든지 배란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지난 시간 우리 다뤘던 네네. 갑상선 장애라든지 뇌하수체 호르몬 장애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양방에서 옛날의 어떤 상식들과 네. 현대의학에서 구분을 지은 상식들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임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농사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농사 지어 보셨나요? 아니요. 어릴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네. 식물은 하나씩 화분에 식물은 키워봤죠. 하나쯤은 네. 다 키워보셨을 네네. 겁니다. 네. 씨앗을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어떤 씨앗을 고르는지 기억나시나요? 건강한 씨앗을 고르겠죠. 네, 건강한 씨앗을 예. 고를 때 예를 들면 농부들이 물에다 풀어가지고 네. 뭐 무게가 있다든지 뭐 둥둥 뜨는 것들을 네네네, 버린다든지 해서 맞습니다. 예. 아니면 까분다고 체에 하죠. 걸러서, 해가지고 예. 이제 어쨌든 씨앗이 튼튼한 놈을 고르거나 요즘 같으면 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씨앗들을 따로 걸러낼 수 있겠죠. 농사에서 양육을 하죠. 그래서 씨앗 자체가 일단은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씨앗을 밭에다 뿌리겠죠. 네. 어떤 땅에다 뿌릴까요? 건강한 땅에다 뿌리죠. 건강한 땅은 기름지고 기름지고 예. 토양이
풍부하고 네. 또 거기가 촉촉하게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햇빛도 잘 들고. 드는 아마 양지나 네. 아니면 작물의 그 특성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자의 씨앗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옛말에 남자의 씨앗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똑발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두뇌의 활동과 남자의 정력 상태라고 부르는 어떤 네. 그 씨앗의 상태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남자는 항상 신기를 똑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사실 체력을 잘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만 차리면 일단 되는 걸로. 정신을 일단은 차린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정자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뭐 돌아다니는 이제 옛날에도 네. 뭐 과음해서 힘드신 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네.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자의 상태, 남자의 정자는 3일에 한 번씩 만약에 다 소비가 되더라도 네. 3일에 한 번씩 재생산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일단 위주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밭이라는 그 농경지를 봤을 때는 네. 토양이 풍부해야 되죠. 그 토양 같은 경우에 토양의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뭘로 네. 보냐면 혈액이 풍부한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그 혈액이 풍부한 것을 언제 알 수 있나요?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때. 번씩 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평소에 냉대화가 없어야 되고 하는 네. 것들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따뜻해야 되고 네. 그럼 하는 몸이 것들은 따뜻해야 몸이 돼요. 따뜻해야 되니까 자궁이 찬지 그 다음에 손발이 따뜻한지 자궁이 따뜻한지 이런 것들을 혈액순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사 짓는 이런 마음으로 내 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건데 불임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힘든 케이스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치료 시기를 굉장히 놓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너무 조금 오래 전에, 기다리는군요. 생리가 정확하고 생리라는 것은 생리 날짜, 생리 통증이 없고 생리 주기가 일정하고 네. 생리량이 정확하고 생리 덩어리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미리 정확했을 때 미리 알게 돼서 학생 때부터 미리 고치면 치료를 되는데 하시면 이미 불임이 되고 나서 배란 장애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랑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아. 어떻게 고쳐요? 근데 막상 불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알아가지고 예.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저는 한 두세 달 만에 꼭 아기를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질환을 2, 3개월 만에 특히나 그런 자궁에 관련된 질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체크도 안 되는 네. 그런 질환이 두세 달 만에 빨리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리 질환이 있거나 생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네. 고치는 것이 미래의 불임을 고치는 거고요. 네. 배란 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을 땅을 미리 먼저 만들어 두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씨앗도 잘 구하시고요. 그래서 남자의 씨앗을 잘 관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강요를 해서 100일 동안 술도 못 마시고 담배는 원래 못 하니까 하여튼 나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그런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늘을 것처럼 안 미리 드셨죠? 마늘하고 쑥만 드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미리 이미 사람이라서 네. 이미 일단 내 몸을 미리 간직하시고 남자분들은 예. 체력 상태를 조금 네. 더 길러주시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환이 잘 되는지 생리 상태가 정확한지 냉대화가 평소에 없는지 냉대화가 있으면 몸이 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아까 원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 내막증, 네. 다랑성 난소 증후군 요 두 가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불임의 증상이기도 한데 네. 실제로 불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40% 정도 외에 60%가 원인 불명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을 치료하고 개선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냐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 외에 네. 검사를 해보고 뭔가 다른 것들이나 그 자궁 내막 두께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봤는데도 불임이 안 이상이 돼요. 없는데 예. 남편도 건강하고 정자 검사 때도 네, 건강하고 두 분의 관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인데 이게 불임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네, 난임 상태가 네.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원인 불명성 불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그게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원인 불명성이 한 대략 6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 반 그래서 그런 이상이네. 경우에 예. 오히려 더 장점이 되는 것이 사실 한방 치료죠. 네. 한방 치료할 때 알 수 없는 그 기운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런 네, 것들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순환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사를 지을 때 똑같은 씨를 뿌렸을 때도
잘 자라는 곳이 있고 이상하게 안 자라는 곳들이 있죠. 안 자라는 곳들은 어떤 그 햇빛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농작물 공기 밑에서 알 수 없는 순환이라든지. 어떤 순환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주고 네. 적절한 방법으로 생활 티칭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난임의 고통에서 해방돼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순환이 잘 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가요? 네네 이유가 그렇다고 없을 볼 수 때는? 있죠. 그 네.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따뜻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씨앗이 남자의 씨앗이 자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의 그 밭이 되는 다시 또 다른 씨앗이 네. 나팔관에서 만났어요. 네. 이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네. 제대로 만나느냐 안 만나냐 배란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원인 불명성 불임은 이 씨앗이 만나고 나서 이 환경에서 내가 씨앗이 착상이 될까 안 될까의 네. 문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신혼집을 구하러 다녀보셨죠. 네. 가셔가지고 내가 전세집이든 내가 살 집이든 가가지고 네. 갔을 때 벽에 금이 막 가 있어요.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죠. 도배가 막 떨어져 있고 이 더구나-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에 누가 살다가 안 좋은 일로 나갔대 이런 말 들으면 살기 싫잖아요. 네. 씨앗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개가 만나서 자궁을 들어갔는데 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산한 흔적이 많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내가 살 곳이 원래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자궁 체부가 손상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런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차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이 순환이 안 되는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햇볕이 안 들어요. 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자는 거죠. 다른 뭐 예를 들면 깨져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리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살기 싫은 그런 환경 북쪽으로 북향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가옥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특별하게 깨지고 네. 수리를 하면 괜찮아질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분위기, 그쵸. 그 음습한 기운 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네네. 겉으로 보기에는 자궁이 아주 문제가 없고 치료할 것이 없어도 그럼요. 아기가 잘 들어서기에는 적절치 않은 조건의 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근데 앞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좀 짚어가 네. 볼게요.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는 임신이 힘듭니까? 그 갑상선 질환과 임신과의 관계보다는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 장애로 인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주요 증상들만 해도 뭐 어떤 학문책에서는 20가지 혹은 50가지 정도의 해당 여러 사항이, 가지를 예. 그 나타내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 분비 장애 중에서 배란 장애를 일으키는 특수한 호르몬이 있어요. 예. 그 뇌하수체 호르몬과 같이 이렇게 네. 연동을 해서 자 갑상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성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상태는 소화 기능과 자궁 상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 화각 치밀어 올라가지고 머리와 몸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이게 충돌할 현실과 때, 충돌할 때 목에서 목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생긴다. 그런 문제라고 예. 제가 뭐 한의학적으로 정리는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 갑상선 호르몬 자체의 문제가 뇌의 어떤 스트레스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장애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체에 문제가 없어도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거나 몸이 예민하면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 네. 모두 그것하고 관계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갑상선 네.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아유, 난임이 그렇진 되는 않죠. 것은 네. 아니다. 그리고 갑상선 예. 환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또 순환이 잘 안 돼서 네. 갑상선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대사거든요. 네, 네. 열 조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찬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조성이 잘 안 되는 몸을 거죠. 잘 순환되고 잘 건강하게끔 유지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네, 갑상선에 맞습니다. 질환이 있으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근종이 있을 경우에요. 네. 예, 임신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종을 수술한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근종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간혹 어떤 근종 같은 경우에 근종이 들어붙어 있는 어떤 위치가 네. 임신하기가 힘든 위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난임처럼 난임이 되겠죠. 불임 난임처럼 잘 네.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근종 중에서 하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가 계속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착상도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종 말고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막에 착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막증이 있어서 내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에 내막이 퍼진다든지 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네.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하게 배가 아파 정도가 아니라 네. 뭐 항문이 빠질 듯하다. 아니면 배를 자꾸 떼굴떼굴 구른다.
뭐 학생들 중에서 왜 생리할 때 하루 정도는 무조건 조퇴해야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내막증이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때는 어혈에 관련된 혈액순환에 관련된 한약재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면 네. 내막증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임신이 그저 힘든 경우, 난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피임을 하면 네. 그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피임의 종류 중에서 맞나요? 피임 약으로 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양말 의사분들의 의견도 틀리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피임하는 자체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피임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힘든 상태로 네. 자궁을 만들어 버리는 환경의 탓이죠. 네. 물론 몸이 뭐- 그렇게 세팅되는군요. 네네. 임신을 그래서 거부하게끔. 네, 자꾸해서 피임을 뭐 예를 들어서 정자 난자가 들어왔는데 네. 자연 피임법인 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성교시의 네. 그 단어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그러니까요. 나는데 만나지 못하게. 네, 하게 만드는 네. 그런 네. 기법을 쓰시는 분들은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실제로 정자와 난자가 자궁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네. 속에서 자꾸 뭐 살정자제를 쓴다든지 쓴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못 만나게 하는 환경을 속에서 네. 만들어 버리면 내 자궁 자체도 기억을 합니다. 아. 내 몸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저기 하다못해 다이어트 상태도 살찐 상태를 기억을 해서 자꾸 다이어트가 안 되는 판인데 자궁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고 내 그게 정신적인 영향을 아. 자꾸 주는 행위들을 하는데 네. 당연히 몸에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네. 정신적으로 내 몸이 기억을 하게 된다는 네네. 거죠. 정자가 들어오면 이걸 없애야 한다는 것처럼 세팅이 네. 되니까 몸이 예를 들면 뭐 산성, 막 알칼리성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그러니까 네, 몸 네. 상태가 잘 착상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네, 만들어 맞습니다. 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정자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의 피임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나마 괜찮죠. 몸에서 정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네네. 피임을 하는 것은 죽이거나 여성의 뭐 먹어가지고 예. 피임 임신 주기를 자꾸 생리 주기를 맞추지 차단한다든지. 못하게 네네.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피임약을 만약에 장기 복용했다고 하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임신이 다시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그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근거가 불충분하긴 한데 피임약이라는 것이 사실 호르몬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뇌하수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건드려서 생기가 나와야 될 시점에 거꾸로죠. 배란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네네네. 생리지만 가임 실제로는 시기에. 예. 배란 자체를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호르몬 자체를 자극해주게 되면 좋을 게 없겠죠. 예. 네. 이런 경우 치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피임요? 네네. 피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경우는 그걸 치료하면 되잖아요. 네, 자궁 내막증, 예. 다란선 난소증후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요. 네. 나팔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꼬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나팔관의 어떤 그 착상 장애까지도 한 방에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피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바로 본인 불명성 그렇겠죠. 장애죠. 예. 그런 경우에 정신적인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 불명이 된 그런 것들을 고치는 약들 그러니까 내 몸의 환경 상태를 바꿔주는 약이죠. 예. 네, 그래서 자꾸 정자가 들어와서 죽었다든지 네. 난자 자체의 피임 호르몬 그 분비 자체를 잘못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세팅을 바꿔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네. 그러니까 임신이 잘 되는 상태로 이제 네. 바꿔놓는 거군요. 글쎄요, 그 남성 불임의 경우는요. 네. 그냥 그 말한 대로 뭐 정자수가 작거나 정자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네네. 이렇게 원인이 정확합니까?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성 같은 경우에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네. 다 정자수 부족, 네. 그 다음에 정자의 운동 양이 떨어지거나 기형 정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이고 네. 요즘 남성 불임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자파? 아닌가요, 그거? 전자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예. 흡연. 전에 잠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불임이라고 그냥 해도 여성이 안 된다는 걸로 넘어갔겠죠. 옛날에는 네? 예. 무조건 아이가 안 생기면 여성분이 타박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요즘은 심지어 결혼 전에 네. 남자들을 끌고 가서 네 정자가
건강하냐. 건강한지를 먼저 살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예, 이게 네. 부정적으로 미리. 얘기할 게 네. 아니라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어쨌든 나쁜 건 아니라고. 결혼 전에 그러지는 네. 못하더라도 네. 임신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남자분들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남자는 정자가 정상적이면 바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안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분들이 검사를 거치시고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정자의 활동량이 부족한 놈들이 많거나 네. 기형인 정자들이 많거나 했을 때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전통적인 한방의 정력 강화 제품들로 분류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비아그라 이런 것들의 발기를 일으키는 예. 그런 약제들은 현대 그 한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못 쫓아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발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음기가 충만하고 전기가 충만해서 어떤 성욕이 발동했을 때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한방에선 정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자의 정자수 부족이나 운동량 부족일 경우에 예를 들면 녹용 같은 그런 약재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도와주는 약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도 보충해 주고요. 네. 평소에 음식에서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정력 강화 음식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자꾸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무엇보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전자파도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저 궁금했어요. 예. 전자파는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기계의 앞면보다는 기계의 뒷면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예를 들면 모니터라면 모니터를 네.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모니터 자체를 뒤에서 쏘아주는 모니터가 더 전자파 영향이 크다고 네.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마주보고 놓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보면 저의 전자파를 앞사람 받고 그 앞사람의 그 전자파를 제가 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전에 그런 그 전자파를 제가 또 전자공학 쪽에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는데 요즘은 뭐 전자파 차단하는 장치들도 제법 네, 많으니까 네. 활용을 꼭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 생활에서 네. 너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뭐 다리의 힘이 많이 약하다든지 네. 실제로 정력이라는 것들이 꼭 성생활 외에 우리 몸에서 건강. 정열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건강의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을 안 하고 꽉 끼는 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자꾸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막 고개 구부정하고 엉덩이, 네. 둔부와 하체 쪽에 압력을 그냥 네. 많이 가하고 네. 순환이 잘 안 되도록 네. 한다든지 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거 사람들 개선해 지나가는 주셨으면 말로 한번 좋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남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네. 전자파가 네. 그 2세에 성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아, 네. 예. 전자파 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파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네. 약간은 그 딸이 날 확률이 높게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하죠. 예.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근거를 만들지는 통계를 많이 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사실 요즘은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 아주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뭐 누구를 기사가 많습니다. 어떤 성별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그런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 그 컴퓨터 앞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딸을 많이 낳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예를 얘기들을 들어서 하시길래. 딸을 가지기 위해서 요즘 딸을 선호하는 현상이 오히려 역풍이라서 네네. 60에서 70% 네, 이상이 맞아요. 그렇다고 네, 하는데 네. 딸을 가지기 위해서 전자파를 일부러 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그 이 난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볼거리 바이러스, 볼거리에 걸렸을 경우에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방치하면 난임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든 내 체내에 들어와 가지고 네. 씨를 방해하는 정자를 방해하는 어떤 그 정자가 꼭 그 정자 아까 말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네.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실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서 그것들이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그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네. 뭐 치매란다. 매독이나 이런 것들도 10년이 다 예, 지나서야 예. 나타날 정도로 되니까 볼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되고 해봐야 네, 되겠지만 네. 고환경으로 양의학에서 갈수 일단 있다고, 예. 고환 중에서 왼쪽 그 고환에 많이 발생하는 정맥류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에 하는 것들보다는 지금 자체를 고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네. 때문에 예. 그 이런 경우 보니까 난임이라 뭐 1년 이상
그 아이가 잘 생기지 않고 네. 그런 아이를 갖고 싶으면 부부가 함께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예, 당연히 함께 치료하셔야 되고 네. 우리나라의 불임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난임 부부들이 특히나 힘든 경우가 왜 있냐면 우리나라에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특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여자만 치료하라고 병원 가보라고 하고. 예, 그런 것도 네. 있고요. 굉장히 옆에서 못 살게 굴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주 치료하기 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특히 들면 그 양가 부모님들이 왜 네. 아이가 안 생기냐. 양가 이렇게.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처음 만나면 네. 항상 호구조사를 먼저 해요. 아, 그렇죠. 하면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하셨으면 아기는 아이는 있으세요? 있습니까? 어쩌다 아기가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네, 그때부터 네.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받습니다. 좀 거기다가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그래요. 조금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 거기다 양가 부모님 네. 시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아기를 못 가지니 이런 식으로 되고 네. 뭐 요즘은 저기 활동하시는 사회 활동하시는 여자분들이 네, 네. 많으니까 저기 뭐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못하지 뭐 자기 아, 그 이유를 막 부분이 찾아내는군요. 네.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신을 하기 위해서 네. 부부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정상적인 성생활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성생활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모든 정상적이면 부부별로 다 정상이 다르죠. 정상적이라면 횟수는 몇 번이냐 막 이렇게 네, 저한테 물으시는 네. 분이 있는데 저는 정상적인 것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가졌을 때 서로 간에 아주 기쁨을 많이 느끼는 순간 그 전문적인 용어로 오르가즘이라고 표현을 네네, 하는데 네. 아주 환희와 기쁨, 쾌감을 많이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떤 생명체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 탄생하는 순간은 그 어떤 생명이라는 것들이 옛날에 그 고문원들 뭐 저기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탄생의 순간에 빛과 소리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쾌감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난임인 부부들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네.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생활을. 스트레스 받겠죠. 아, 아이가 잘 안 네.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날짜를 빨리 받아요. 생겨야 할 텐데. 예, 예. 네, 배란일이라고 날짜를 받는데 네. 그럼 그 날짜에 여보 오늘 날이야 이렇게 되면 아. 무드가 잡히겠어요? 하고 싶겠냐고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주변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예. 잠자리에 가서 그런 쾌감이나 이런 그 생명체가 탄생할 그런 탄생하는 분위기가 안 상황을 만들어지는 못 거죠.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상태를 굉장히 줄이시고 예. 아주 편안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가질까를 연구를 하시고 예. 내 몸 자체를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정갈하게 하면서 특히 남자분들 조금 더 씨앗의 그 관리를 하시고 네. 여자분들은 내가 순환이 되는지 그리고 생리 상태는 정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마음을 가지시고 좀 더, 미리 마음은 좀 더 예, 편안하게 예, 가지시고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원장님 이 환자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장님께 오셔서 치료받으신 분들 이 스토리를 받았는데요. 제가 네. 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그러니까 아기 아빠 남자분은 38세, 네. 그 부인은 32세고 네네. 치료를 2개월 만에 네. 아이를 가지셨네요. 네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첫째 낳고 2년 후부터 둘째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횟수로 3년이 넘어가고 4년째 되니까 포기까지 됐다 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 낳고 둘째 때 난임이 되는 경우도 예, 그런 흔히 볼 수 것을 있는 것 속발성 같더라고요. 불임이라 그러죠. 네. 첫째를 낳았으니까 일단은 사실 남성에게는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께 어떤 순환의 문제라든지 또 특히나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기질적인 어떤 자궁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원인 불명성 불임이고요. 그때 속발성 불임 같은 경우에 치료를 네. 하게 돼서 특히 여성분들의 어떤 배란의 문제를 살짝 도와주고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혈순환을 하게 해주는 약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원장님 조언도 여기 써 있습니다. 네. 기운이 많이 쳐져 있어서 착상되어도 유산이 자꾸 될 거라고 하시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 폐균이 굉장히 약해서 기운 네. 자체가 딸리는 분이셨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따뜻한 것을 먹고 찬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셔서 한약 복용 후 2개월째 네. 신기하게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네네. 빨리 회복이 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첫째를 가졌다는 건 두 분 다 사실 처음에 난임의 상태는 아니었던 그쵸. 거고 네. 여성이 첫째를 분만하면서 분만 후에 몸의 상태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할 네, 수가 이분 있겠네요. 같은 경우에도 두 분 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서 네. 아마 뭔가에 쫓기거나
내 몸 자체를 좀 관리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아이 여성분이 낳고 실제로 몸이 상하셨을 수도 기운이 있죠. 기운이 많이 처져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그런 두 부분을 번째 보충하는 사례 좀 소개해드릴까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은 33세, 여성은 30세, 3살 차이이신 부부시네요. 네. 특히 남편과 잠시 떨어져 주말 부부로 있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착상탕을 복용해 보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날짜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네, 날짜에 말씀은- 구애받지 네. 말라는 거는 보통 생각할 때는 가임 기간에 부부관계를 해야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까 생각하시는 말씀드린 거예요. 것처럼 너무 날짜에 구애받게 되면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의무적이 되고 예.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확률 자체가 예. 좀 떨어지게 때문에 저는 날짜를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날짜가 러프하게 그 배란 길은 대부분 다 의미가 여성분들이 있지만,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두 분이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계시고 네. 특히 여성분은 굉장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착상이 잘 되도록 하는 처방을 했어가지고 이 성공한 두 분 케이스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던 거군요. 네네, 그 이두 안에 분은 어떤 그렇습니다. 질병이 원인 있거나 불명성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성. 예, 그러니까 이분은 주말 부부로 계셨던 것하고 또 네. 그래서 점점 조바심이 났다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네, 힘들었던 거 그죠. 아닌가. 그런데 원장님 착상탕은 뭔가요? 그건 제가 개발한 한약의 착상이 네.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네. 탕의 이름입니다. 네, 원장님께 약을 원장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먹은 후 몸도 좋아지고 가뿐해지면서 우선 임신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셨다고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임신이라는 것은 사실 확률의 싸움입니다. 네. 얼마나 더 임신이 잘 되게 만드는 배란이 잘 되고 정확하고 예. 착상이 잘 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칫하면 암산처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착상이 딱 되어가지고 그걸 유지시키는 힘이 10달 동안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임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임이에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남자가 건강해야 되고 여자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인공수정이나 뭐 단순한 그런 수술로 인해 한다고 해서 실제로 산부인과 그 분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15%에서 20%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수술이 전부 다 답이 아닌 거죠. 물론 인공수정이나 그런 기타 등등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해서 착상이 잘 될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을 높아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 몸 관리도 그런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몸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습관성 유산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이가 2회나 네. 2회 이상 그리고 2회를 연속으로 아니면 3회 이상 유산되었을 때 습관성 유상이라 그러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만 바꿔줘서 착상되게 잘 만들어주는 처방들을 쓰게 되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약재라고 할까요? 좋은 약재, 좋은 음식?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연자육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 연꽃의 씨앗인데요. 이것이 그 여성분들의 자궁을 이렇게 잘 착상되게 만들어주고 씨앗 네, 자체가 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쪄서 네. 먹어야 됩니다. 쪄서 씨앗 자체를 좀 벌려서 드셔야 되고 연꽃이라는 그 자체가 정신의 굉장히 맑게 해주고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네, 만들어주면 네. 스트레스 자체를 좀 조절하게끔 도와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꽃 씨앗인 연자육을 조금 복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영화 원장님 모시고 불임, 난임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7월 한 달 동안 뭐 네. 이제 아이를 가지고 네.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 네. 그리고 여성 건강 네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쭉 한번 네, 다시 나눠보면 그렇게 어떨까 하시죠.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